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 어머.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9살 미혼 기혼녀고, 잠실 근처에 오래된 아파트에서, 네, 2억짜리 전세 살고 있고, 네. 그리고, 잠깐 그 외에 기혼이래요, 미혼이에요? 미혼이요. 혼자 미혼. 살고 있어요. 네네네네. 갑자기 기혼이란 그리고- 말이 나왔어. 그리고 그 현금성 자산 한 7천만 원 정도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그 재당첨 제한 기간에 걸린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올해 10월에 끝나요. 10월. 현금성 자산이 얼마 있다고 하셨죠? 7천. 7천만 원 네네네. 정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5년 동안 그 재당첨 기한에 걸려 있는 상태라서 이제 청약 같은 거를 못하는 상태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3기 신도시 이런 거 해도 저는 안 되는 거잖아요. 미혼이고 또 이런 상황이니까 네. 제가 6월에 전세 만기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급하게 지금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저 같은 이런 상황이 되게 애매한 것 같아서 네. 제가 급하게 막 부동산 공부를 하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감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한 번 더 전세를 연장하고 그래야 되는 건지. 그 직장은 강남 쪽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정책이 이 미혼인 솔로를 위한 정책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주택 정책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더 어려운 거죠. 지금 그 직장 위치가 어디라고 하셨죠? 강남. 직장은 강남 쪽이시고. 선릉역 쪽이에요. 네, 선릉역. 선릉역. 네. 네. 그 2억 전세 중에서 대출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대출 없이. 근데 현금이요. 6월에 나가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해도 되는데 왜? 아니요. 나가라고 한 건 아니고, 네. 아니요. 집주인하고는 지금까지 얘기한 게 없고, 제가 너무 이사를 가고 싶고, 제가 그러니까 2년 전에 여기를 전세로 괜히 들어와서 대출 받을 필요도 없어. 제가 너무 바보였던 거죠. 2억 그러니까 그때 그냥 차라리 그때도 2억 5천 정도 갖고 있었는데 차라리 그때 대출 받아서 아파트라도 하나 사놨으면 지금 이런 상황은 없었을 텐데 2년 동안 너무 올라버려서 저는 이번에 반드시 이제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나 홀로 아파트 아무거나 한 5억대 정도를 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경기도 쪽으로 가서 뭐라도 하나라도 사서 몸테크를 하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월세를 살고 나머지 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사라는 사람도 있고 너무 다양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정말 전반적으로 좀 조언을 구하고 싶거든요. 그래도 조언을 되게 잘 들었네요. 3가지나. 좋다. 주변에 이렇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시는 아니요. 분들 없어요? 저희 가족들은 다 청약으로 이렇게 약간 안정적인 이런 사람들이어가지고 저는 청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방법론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네. 방법론적인 문제에서 이제 구축으로 이제 봤는데 어떻게 이제 어떤 상품에 대해서 조금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이 살았던 데가 이제 서울 쪽 인근인가요? 네, 제가 항상 직주 근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혼자 사니까 직장 바로 옆으로 항상 이렇게 옮겨 다녔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지금은 제가 잠실역에서 선릉역이 얼마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거의 패턴에서 제가 벗어나지 못해서 집을 살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고 조금 먼 지역에 가더라도 집을 사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노란색 수인 분당선인가 그런 거 사서 밑으로 계속 내려와도 사실 제가 가진 금액에서는 저는 그래서 한 5억대 정도를 매매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금액도
없더라고요. 이제 기본 한 7, 8억은 있어야 7, 8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매매해야 되는데 이제 저한테는 그게 너무 제가 2억 7천밖에 없으니까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어디를 해야 될까요? 어디를 네. 사야 될까요? 네. 좀 네. 솔루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거기에 거주를 해서 실거주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금액이 이제 조금 낮아지고 그런데 두 번째로 제가 싱글들에게 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뭔가요?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거주가 되게 프리하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가구 구성원이 3인, 4인 되다면 아까 분당 사연처럼 희망여 사연처럼 어디가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구하는 가족의 구성원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싱글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방법 그러니까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뭐 1주택자라든지 3인, 4인 가족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해요. 거주하고 투자 이제 합쳐져야 돼요. 그죠. 합쳐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거주 비용을 줄인다면 월세를 거주를 해야 되는데 월 수입이 또 어떻게 되나요? 월 수입? 한 달에 월 수입 255만 원이에요. 월 수입 255. 오, 딱 떨어지네. 생활비는 얼마나 정도 써요? 생활비, 제가 요거는 계산 안 해봤는데, 그냥 한 100만 원 정도, 반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와. 이게, 또 이제 집을 사면 또 마음이 강제 저축을 하면서, 하나도 안 힘들어져요. 네. 제가 그 저축, 돈 조금 쓰는 거는 좀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런 네. 사람들이 있어. 저 돈 아끼는 거 자신 있어요.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봐가지고, 네. 그렇다면 철저히 월세, 그러니까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럼 그러면 이제, 투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월세 비용은 조금 저렴한 대로 그렇지만 여자분이기는 안정적인 쪽으로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너무 직지 근접으로 하다 보니까 강남 주변으로 사실 직장 거리 이제 20분대 30분대 하게 되면 또 월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저렴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구했다고 치고 이제 투자로 가게 된다면 네. 만약에 보증금을 2천으로 한다면 지금 2억 5천이라는 돈이 생깁니다. 2억 5천. 지금 2억 5천. 네, 2억 5천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저는 두 가지죠. 지금 분당선을 보셨는데 강남으로 관통하는 게 어떤 호선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보죠.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네. 강남구를 관통하는 지하철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성능형은 아마 분당선 때문에 그러고 2호선, 네. 그다음에 9호선, 7호선, 3호선 네. 정말 많은 노선들이 지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뭐 갈아탄다면 사실 많은 노선이 있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그 선을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거죠. 9호선도 가고 7호선도 가고 3호선도 가고 그럴 때 보면은 제가 그러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상품은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네, 분양권입니다. 역시 신축을 알아보는 게 더 낫나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왜 IMF는 신축만 얘기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신축년입니다. 신축의 시대.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투자의 네. 관점이 철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3억 원대, 그러니까 2억 5천대로 해가지고 분양권을 만약에 알아본다고 하면 제가 두 가지 지역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인천하고 남양주하고 양주 옥정. 피 주고 산다는 거죠. 네, 프리미엄을 주고 청약에 당첨되신 물건들을 사게 된다는 거죠. 지역을 한번 더 불러주세요. 양주 옥정이랑. 네, 여기서 왜 양주 옥정이냐면 나중에 7호선이 연장이 쭉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네. 지금 의정부를 지나서 양주 옥정. 네. 그리고 GTX-C 노선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양주 옥정이라든지 지금 또 남양주 쪽으로 가게 됩니다. 네. 남양주 쪽에 보면은 지금 다산 신도시와 별내 신도시는 다 이제 채워져서 분양권은 없고요. 여기 4호선 이 라인으로 또 분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두 군데를 하는데 너무 멀죠.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렇죠. 한 번이라도 서울도 다 못 가는데
한번 지하철을 타고 한번 가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바로 네. 가서 사는 건 힘들어요. 그렇지만 네. 이곳에 이런 곳들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나 살지 않을 건데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투자의 개념으로 각주 가자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은 입주 당시에 또 돈이 들어가는 것도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딱 그 기준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인천이라면 인천은 7호선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부천을 지나서 이렇게 인천에 7호선 라인이 있죠. 그런데 투자니까 뭐 상관없지 않나 그러지만 사람 일이라는 거 모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 분양권도 있다는 거. 분양권 7호선 네. 근처에. 네. 근데 7호선 근처에 바로 이제 역세권으로는 거의 없고요. 네. 많지는 않지만 인천 내에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에 인천 지역이 핫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마 6월 지나서는 아마 분양권이란 상품을 사기는 솔트 아웃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번 바로 가서 사는 것보다 이 세 지역을 한번 가보는 게 좋고요. 네. 아까 분당선 얘기하셨잖아요 라고 했는데 네. 분당선 밑에 수원 쪽에도 분양권이 있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2억대로는 살기가 어려운. 조금 어렵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세 지역을 한번 가보시면 좋고 지금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사실 신용대출 혹시 가능하신가요? 직장생활 오래 하셨으면 가능할 네. 수 있죠. 뭐 연봉 정도 대출 되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이제 1억 언더로 이제 대출을 내면 가능하니까 또 거기서 또 그곳에 이제 가서 돈이 모자르거나 이럴 때는 한번 신용대출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신용대출 같은 왜 분양권을 추천을 하냐면 지금 월세도 내는데 뭐 원리금 상환까지 내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분양권의 중도금 대출은 원리금 상환이 없습니다. 이자 후불제 개념이죠. 그리고 신용대출은 지금 이자를 내고 그다음에 원금 상환이 없죠. 네. 그렇기 원리금이 때문에 아니죠. 예, 예. 지금 사실 신용대출을 내도 그 대출금하고 그다음에 월세 금액이 고정비로 또 추가가 되는 거죠. 아낄 수 있죠? 네. 근데 한 번도 안 하나만, 가봐서 말씀하세요. 네. 제가 분양권은 잘 몰라서 그런데 네. 그 분양권 금액이라는 거에 포함되는 게 프리미엄이에요? 아니면 너무 질문이 뭐뭐. 좋은데요. 분양권을 만약에 지금 당장 매수한다면 실제 투자금, 실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분양권을 살 때는 그 분양가의 10%가 거의 계약금이거든요. 계약금 플러스 프리미엄. 그리고 복비 정도가 이렇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 이거 입주할 때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그때 파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막 요새 막 정부에서 막 법이 많이 개정돼서 네. 분양권을 더 이상 거래하지 못하게 네, 되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여기는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진짜 공부 너무 잘하셨다. 질문 너무 좋은데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 두 가지 개념이거든요. 분양권을 전매 제한이 너무 많이 작년부터 실행이 돼가지고 작년부터 그 기간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 난 데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서 사실 분양권이 이게 수수수수 줄어들고 있는 셈이에요. 사실은 없어지고 거래할 수 있는 분양권이 또 없고 네. 그리고 6월 1일 이후에는 또 양도세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없고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분양권을 사신다면 규제 지역에 산다면 입주 때까지 들고 가야 되는 거죠. 다시 재파는 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분양권이란 상품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분양권 같은 경우는 또 새 아파트 신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투자로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 IMP님 이건 다 반드시 오른다는 거예요? 딱 얘기할 수는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요. 제가 이때까지 봤을 때 부동산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거는 택지지구가 완성이 될 때는 반드시 오른다. 택지지구가 완성이 되는 시점에서는 네. 그리고 그 새 아파트가 일명 구도심에 있을 때는 그 주변이 시세가 오르면 반드시 오른다.
구도심에. 네, 구도심은 원래 사람이 살았던 곳이기 네. 때문에요. 익숙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주 옥정이라든지 남양주 진접 같은 경우에는 그쪽은 사실 택지지구입니다. 구도심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네. 양주 옥정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분양할 때 저 진짜 갔을 때 진짜 김밥집 하나 없어가지고 거기 정말 아무것도 없고 거기는 월세가 1000에 25 막 이랬었어요.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입주도 많이 하고요. 2년대로 도래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분양을 하는 단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분양권을 모르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에서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그럼 만약에 분양권을 사서 이제 이게 아파트가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완성이 되잖아요. 네. 이제 공사가 다 완료가 네.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그냥 전세를 주는 게 나은 거죠. 네, 아니요. 그거는 선택이 돼요. 왜냐하면 어떤 얘기냐면 여기서 나는 안 살 거야 딱 그러다가 사람들 거의 다 들어가요. 왜? 세금 때문에. 그렇지만 안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건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세를 둬도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고민이 감사합니다.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